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숨가쁘게 누비던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도중 붙잡혀 로마로 가던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울의 일행이 다다른 곳, 시칠리아 섬 남쪽의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입니다. 자, 요곳이 이제 멜리데의 본 섬에서 네. 조금 떨어진 바울의 섬. 바울의 섬. 예, 네. 세인트 폴스 아일랜드인데. 네, 아까 그 바울이 도착했다던 네. 성당에 밀린. 네. 이곳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동상입니다. 아, 이곳에 또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군요. 이 지중해의 그 망망대해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낚시를 하시는 모습 예. 보이고. 이곳이 이 멜리데 본토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아마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섬에 아마 갔다 오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지 저도 감격인 게 네. 사실 여러 차례 이 멜리데 섬을 갔지만 저도 이 바울의 섬까지 왜 갈 생각을 안 했는지 네, 네. 이 배를 타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시도를 해서 드디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최초 좌초됐다고 하는 섬은 이 멜리데 섬에서 조금 떨어진 또 하나의 섬입니다. 예. 저도 이 설레임 속에 네.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예. 섬이라는데 최초로 한번 그곳까지 갑니다. 예. 사도 바울의 배가 파손된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예. 이 멜리데 섬이고, 멜리데 섬의 또 다른 작은 섬이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파손한 섬에 도착을 했고요. 예. 저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면은 이 사도 예, 멀리 바울을 보이죠? 기념한 동상이 네.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저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박했다고 하는 멜리데 앞에 사도 바울 섬 한가운데에 이렇게 네. 풍랑을 가까이 왔는데 정말 더 웅장한 모습이네요. 예, 사실 저도 이 그 멜리데 섬에서 멀리만 봤는데 네. 막상 이 앞에 서니까 정말 한 4, 50m는 되고요. 저 바울의 이 지중해를 향해서 이 팔을 벌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게 아니고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그것도 정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멈췄지만 위대한 복음은 이곳에서도 쓰였었고, 이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처음 바울이 이 섬에 정박을 했다가 이곳에서 이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을 지피려다가 뱀에 물리는데 아, 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이는 신이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네. 이렇게 자그마한 기념 건물이 있었답니다. 아, 또 그것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던 예. 그것을 기념하는. 생생해요. 이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무 십자가. 저것이 아마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야,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달리심, 그거 하나 들고 이 지중해와 소아시아와 헬라를 다녔던 네. 바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사도 바울이 정박했다고 하는 예. 파손된 사도 바울의 섬에는 이렇게 외로이 십자가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바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네, 참 이 멜리데 섬은 그 사도 바울이 거느렸던 많은 그 섬들 중에서도 이 3개월 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이면서도 그것이 계기가 뭐 잘 이 섬을 가야지 한 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중에 사실 이 얼마 안 되는 거리를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정박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과 고난, 네. 그거 속에서 도착했을지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역사가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멜리데는 위대한 네. 사도 바울의 선교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에 숨겨진 진주라 불리는 몰타 공화국. 눈부신 햇살과 푸른 빛의 아름다움. 몰타가 아름다운 이유는 환상적인 풍경 때문만은 아닌데요. 로마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 하지만 바울의 모든 행적과 발자취는 복음의 열매가 되어 몰타 섬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몰타 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예, 아주 첫 화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만, 네. 세인트 폴스 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을 이 항공 그 드론을 통해 보면 굉장히 움푹하게 파여진 해열. 예, 아주 그 항구로서의 네. 그러한 이 북쪽에 아주 주요 항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난파가 되면서 멜리데의 척발을 디뎠던 이 곳을 기념한 멜리데 교회가 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마침내 파선하면서 정박했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 이 바울만 이 교회죠. 바울의 이 교회를 보게 항구라고 하는 되면은 네. 이 사실 이게 이제 기념교회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니고 네. 기념교회더라고요. 기념교회 기념해서 예,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 이 교회에 여러 차례 오신 분도 아마 이 내부는 들어가지 오, 못했을 터인데 네. 저도 처음에는 못 들어갔는데 네. 며칠 후에 오니까 네. 이 아마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교회 안도 오늘 지금 잠시 후에 아. 보시게 됐죠. 네. 네. 기념교회 벽에 네. 사도행전 27장 25절서부터 네. 28장 10절까지의 그렇죠. 아마 현장에 바로 이렇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선하는 그런 예, 요것이 이제 막 배가 파선하는 그림이 교회 벽에 하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요것은 이제 이 불을 지피다가 뱀에 물리는 아. 그러니까 이 뱀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멜리데 섬 전체 모든 교회에 뱀이 그려져 있는 그 옆에 동상은 무조건 사도 바울.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또 하나의 동상이 꼭 있는데 네. 바로 이 추장 보블리오의 동상이죠. 그렇군요. 버블리오를 개종시켜서 아. 후에 이 버블리오가 멜리데의 일대 주교가 된다. 맞아요. 이후에 여러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제 병도 고쳐주고 이 멜리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면서 통해서 멜리데는 지금도 95%가 그렇죠. 기독교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블리오가 개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식 일대 주교로 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기독교 역사죠. 네.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그리고 이 벽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의 세 개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조각으로. 병을 고치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이제 그 보블리오가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 3개월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마지막 그림은 이제 3개월을 있는 다음에 이 많은 이제 선물을 받고 네. 떠나는 모습. 바로 이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예배에 거네요. 이제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갔는데 내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날에만 이 교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들어올 수 자기들 있도록. 얘기로는 네.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그리고 지금 부활절과 같은 이런 그 절기 때 딱 한 번 문을 여는데 네. 저도 몇 번을 갔지만 처음 이 내부를 보게 돼요. 네. 정면에 거대한 그 바울의 성화가 있고 네.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다양한 것이 있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네. 이제 이곳에 중요한 와서. 예배 때만 드리고 네. 바로 요것이 오. 로마 제국 때의
이 이정표입니다. 아, 당시 때 이정표가 예.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레타 항구를 소개하겠지만은 네. 이 북쪽에 아주 큰 규모의 항구가 바로 네. 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하는 네. 이곳이고요. 네.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이제 이정표가 있고 이 여행 중에 찾아 누리기에는 네. 더없이 즐겁고 오, 바로 여기는 요곳이요. 어딘가요? 이 슬픔의 마리아 또는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데 네. 정면에 두 동상이 있는데 오. 이렇게 밑에 아, 이제 여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사도 뱀. 바울 네. 이렇게 이제 여기 뱀 모습이 되어 있고 네. 바울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바로 보불이었죠. 바울이 개종시켰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찾았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인데 네. 자기 아버지 병을 고치고 또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기념한 그래서 이제 뜨거운 그 나뭇가지를 짚다가 네. 뱀에 물려서 죽지 않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기념한 교회랍니다. 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네, 것을 내부를 기념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그 뱀에 물렸다 하는 전승도 있고 네. 또는 그것을 기념을 해서 기념하기 이렇게 했다기도 위해. 하고 네. 자세히 보면 또 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동으로 된.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하게 되면 네. 뱀에 물려 죽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모든 네. 동상과 또 그다음에 이제 첫 추장 가장 높은 사람 요것이 이제 위그나 코트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아, 요새. 예, 이제 아마 이 요한의 기사단의 대장이었던 위그나코트 이름을 딴 요새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 1600년대서부터 이제 이 전쟁이나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망대 네. 또는 요새 탑을 6개를 세웠다 그래요. 아,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곳곳에? 세운 곳인데 네. 제가 안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무슨 방 같은 공간이네요. 그렇죠. 이 탑 안에 있으면서 네. 이제 이 바다를 감시하고 네. 또 시기도 해야 되고 직무도 봐야 돼야 되고 또 다양한 이제 유사시 모형이었고요. 네. 유사시에 이제 또 적이 오게 되면 출동해야 될 무기도 네.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됐었나 봐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유럽의 교회가 주도한 전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요한의 기사단은 쫓기고 쫓겨 몰타섬에 도착했는데요. 적은 숫자였지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낸 몰타섬. 많은 이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아름다운 역사가 빛나는 곳.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짙은 역사의 향기가 넘실거리는 몰타섬의 중심부. 수도 발레타로 지금 가봅니다. 자, 이 지중해는 정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특징이에요. 얼마나 바다도 맑고 아름답고 네. 수많은 영화 제작의 현장이라고도 제가 그럴 말씀드렸는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요 성체 갖고 유명한 엘모 성체죠. 엘모 성체. 예. 바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예, 네. 1555년에도 있었고 1565년에 그 현장인데 이게 위에서 보면 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 위에서 보면. 바로 요 작은 성체가 네. 유럽 전역을 뒤흔든 그러네요. 이 오스만 대군을 막아낸 어. 그런 현장인데요. 얼마나 네. 견고하고 장렬하게 이 오스만 터키의 대항에서 싸웠는지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다 치고 자 바로 이렇게 이 바다기 때문에 거대한 이 네. 도치라든지 바로 요것이 이 멜리데 입구로 들어오는 유명한 항구입니다. 아, 그래요. 이 항구 왼쪽에 네. 지금 이 요한의 기사단이 아. 이곳에 이제 진을 치고 네. 막아섰던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 보시죠. 그렇군요. 요새가 굉장히 두꺼운 성체로 그러네요. 되어 있고요. 네.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마리아 기념
중회를 무대로 살아갔던 네. 십자군 또는 이제 요한의 기사들을 볼 수 있고, 자 보시죠. 요것이 이제 또 하나의 보루인데 제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본 모습들이에요. 네, 야, 근데 요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견고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이 견고하면서도 이 전쟁터이기도 하지만은 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 최대의 휴양지 중에 하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엘모 성체를 뒤쪽으로 보면 네. 요것이 그 유명한 발레타입니다. 발레타. 아까 그 설명해주신 그 역사의 현장. 네. 유럽 중세 시대 때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섬 지역이긴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 에 있었기도 하고, 네. 또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네. 유럽의 온갖 네. 문화적, 예술적 네.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작지만 야.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종소리도 이렇게 막 네. 들려오고요. 메인 거리 네. 참 중세 시대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수백 년 바로 이 교회가 이 1500년도에 지어지긴 했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이 수백 년 전에, 자 보시죠. 네. 파선이 되어서 도착한 것을 기념을 해서 아. 네. 16세기에 바울 파선 기념 교회를 맞아요. 바울 파선기념교회. 그러니까 요한의 기사단이 이곳에 이제 로드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정착을 했지만은 네. 그들의 신앙 속에 바로 이곳이야말로 그러네요. 또 바울이 이 정박해서 전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기념을 해서 네. 16세기, 17세기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고요. 푸른빛의 아름다움을 품은 지중해의 보석 몰타섬. 몰타섬은 다양한 유럽의 문화들이 자리 잡아 유럽의 축소판 작은 유럽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몰타섬이 아름다운 이유,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몰타섬 교회의 첫 시작이 된 사도 바울의 기도 동굴에서부터 종교 박해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낸 카타콤까지 아름다운 풍경에 은혜와 감동의 이야기가 더해진 곳, 몰타섬의 옛 수도 임디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예, 요것이 이제 보블리오의 집터 네.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아마 이 전체 멜리데 섬에서 가장 규모 있는 규모도 크고. 교회. 그렇죠.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네. 일대 일대 이제 대주교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오늘날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네. 한 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임디나의 올드 시티. 그러니까 이제 보블리오가 살았다면 이 성 안에 그렇죠.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살았고, 예. 이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네.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지금 그렇죠. 이곳이 세워졌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파선되면서 도착은 했지만 네. 이 섬에서 이제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많은 형제를 고치는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자, 네. 뭐 요거부터 보시면 이 양쪽에 시계가 두 개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왼쪽, 지금 요거는 왼쪽. 우리의 이제 12시간 시간을 가리키지만은 네. 요 전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있던? 네. 12달력입니다. 그래요. 저는 네. 1월, 2월, 3월 이런 것들. 그 계절 달력이에요. 네. 그를 시계로 이제 만들었고, 그렇군요. 예, 이제 여러 역사 속에서 이 멜리데 섬이 전쟁의 네.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야, 굉장히 대리석 같은 것들로 네. 예, 화려하게. 이게요.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 천장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성화, 네. 그리고 조각, 심지어는 이 바닥에까지도요. 네. 이 말타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네. 바닥조차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아주 그림들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쑥 한번 있는데요. 지나갔지만 네. 이 그림 하나하나에 2000년 멜리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은 이 정면 재단이 아니고 이 정면 재단 양옆에 또 아주 다양한 네. 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재단들이 많이 있고 네. 이 거리에 보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데 네. 일반 십자가가 아니고 네, 좀 특이해요. 말태제
말테제라고 하는 이 요한의 기사단이 네. 16세기에 이 멜리데 섬에 오면서부터 그 기사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네. 이 저러한 것들을 가슴에 받고 표식 같은 거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십자군이 이 12세기에 시작이 되었다면 11세기 시작했다면은 그때 시작된 이 요한의 기사단은 계속해서 연명을 해서 네. 16, 17, 18세기까지 이 나폴레옹에 점령되기까지 이 멜리데 섬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요. 이 중세 때의 건물 아닙니까? 네, 굉장히 그렇죠. 화려하고 이 중세 때서부터 이제 또 이 프랑스, 영국 이렇게 연이어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 식민지 또는 이 속국이 되면서 네. 이 남아있는 문화가 네. 유럽의 축소판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잠깐만 봐도 지나가는 거리나 건물들 이런 그렇죠. 데서 작은 유럽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그다음에 있어요. 이제 이 보블리오의 집터 기념교회를 지나서 네. 이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을 동안에 한 동굴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일종의 뭐 카타콤 같은 그렇죠. 곳인가요? 네. 이 굴에서 기도를 했는데 카타콤도 나오는데 잘 네. 얘기하셨는데 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곳. 그렇죠. 네. 이제 뭐 초청을 받았지만 네. 한적한 이 동굴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곳에 3개월을 머물러요. 이 멜리데 섬에. 그래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다양한 곳에서 기도를 한 첫 장소 바로 이렇게 바로 지금 예. 들어가시는 이곳.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먼저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서를 들고 있는 사도 네, 바울의 모습이. 동상이 보이고 또 이 배를 난파가 되어서 찾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네요.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 전파된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위 있는 모습과 네.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동굴을 기념으로 이게 이제 사실 그 멜리데 섬에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아랍에 의해서 여러 차례 또 정복을 당해요. 네. 그때는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여러 동굴들을 보시게 되는데 네. 사실 이 기독교가 늘 이 번성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어떠한 그 핍박과 외세의 지배하에서도 네. 기독교를 지켜냈던 흔적들을 그렇죠.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 동굴 위에 네. 이렇게 이 사도 바울 동굴 기념 교회가 이 세인트 세워져 폴스 있군요. 그로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하는데 네. 이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를 찾는 분들은 이 동굴도 들어가 보고 네. 후에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렇죠. 흔적들을 찾아 나가고 네. 이제 아가페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랍 시대 때의 핍박 하에 네. 이 동굴이 이게 미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우리가 이 이제 카타쿰 하게 되면은 로마를 떠올리지만은 네. 로마와 또 한 장소가 시실리 섬. 네. 그리고 시실리 섬 93km 남쪽에 이 멜리데에. 이곳이 유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카타쿰 하게 네. 되면은 로마, 시실리, 멜리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네. 바로 이 작은 섬 멜리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카타콤 하면 원래는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멜리데에 이제 계속해서 카타쿰을 이제 되는데 아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했던 동굴이었지만은 네. 그 일대가 아마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대가 굉장히 큰 규모의 카타쿰 지하 무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그런 거군요. 네, 사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곳이 이 어떤 그 그냥 한 동굴이라 생각을 네. 했는데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린 현장이 바로 이 말타의 일대가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보다도 더 크고 저도 시실리에 이제 카타콤을 가봤는데 규모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멜리데의 작은 섬에 이 지하에 거미줄과 같이 거의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 한 20몇 개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예. 근데 멜리데 섬이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카타콤이 많은지를 또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자체가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간. 그래서 네. 오죽하면 뭐 이 지중해 배꼽이 달 정도로 이 말타의
크기는 작지만 이 땅은 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오갈 때에 중간 기착지잖아요. 이것을 누가 갖느냐가 이 지중해 해상권의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멜리데 자체가 이게 또 하나 이 섬,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메노라,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타쿰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이 외세, 특히 아랍의 지배시에는 이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처이자 예배처이자 생활 예, 공간이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메노라 하면 아 유대인들도 이곳에 또 십자가 하게 되면 이제 또 이 기독교인들도 머물 정도로 네. 이 멜리데의 이 릴리저스,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네. 이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네. 있는 보블리오의 집터가 있는 임디나입니다. 성지가 좋다와 함께 떠나는 성경 속 멜리데 섬 여행. 서울의 절반 크기로 작지만 고풍스러운 유럽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은 몰타는 성경 속 멜리데 섬인데요. 크게 세 개의 섬으로 나뉜 몰타. 오늘은 몰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고조섬으로 가봅니다.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고조섬을 지키는 웅장한 요새와 황토색 라임스톤의 건물들과 골목마다 수놓아진 중세시대의 문화. 푸른빛 지중해와 라임스톤이 만들어내는 고조섬의 아름다운 풍경. 눈을 뗄 수 없는 곳, 고조섬 여행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 고조섬을 찾기 네. 위해서는 이 멜리데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한 항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얼마나 이 오가는 그 사람이 많은지 오. 매일 페리가 거의 뭐 2, 30분 단위로 네. 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들도 있는 거 보니까 배 규모가 굉장히 큰가 봐요. 예, 규모도 크고 우리가 차를 그냥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왕래가 많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것은 네. 이 멜리데 섬에서 고조섬으로 갈 때 이 차비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차비는 오직 나올 때만. 나올 때만. 왜 그럴까요? 나올 때만 받는. 그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스템적으로 네. 이 타는 거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데 고조섬에서 나올 때 네. 차당 얼마, 그다음에 사람당 얼마씩 받더라고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그 멜리데 섬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신 그렇죠. 그 차로 건가요? 그냥 네. 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박을 해서 차를 대고 이제 갑판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한 번 20분 정도 차 마시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고조섬에 도착을 하는데 네. 이 거의 두 대가 계속 이렇게 엇갈리고 도착하면 출발하고 또 출발하면 또 이 고조에서 나오는 섬이 도착하고 배가 다니는 간격도 네, 그렇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반도로 돼 있어서 이 섬과 섬을 갈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이 지중해 섬을 하다 보면 이 배에 이 카페리 특히 거대한 그 크루즈에 맞는 이 네. 섬, 이 배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지금 그렇죠. 네, 고조. 예, 이제, 네. 예, 지금 이제 벌써 이 멜리데 본토 섬을 떠나서 고조에 도착하면 또 다른 배가 아, 그러네요. 거의 이게 한 세 대나 네 대가 왕복으로 가니까 네. 아침 새벽부터 거의 밤 자정까지. 늦게까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멜리데 섬을 찾게 되면은 이 고조 섬을 쉽게 자 이제 이게 올라갔죠 이게 네, 오. 배 앞부분이 들리면서 네. 이제 실었던 차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이 섬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뭐 물론 이제 많이 것도 있지만은 재미있죠. 예, 네. 이런 재미도 있고 자, 도착하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예, 이제 네. 쭉 가는데 제가 저 언덕 위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오. 이제 그 도시 중심이죠. 네. 예, 요것이 이제 1887년에 영국 여왕 즉위 50년을 맞이해서 이 중심에 있는 이 성체를 오. 빅토리아라고 아, 붙인 거예요. 고조섬 중앙에 있는 예, 네, 벌써 이게 보시기만 성체를 해도 있습니다. 이 성체고 뭐 이 일대가 그다음에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네. 또 오히려 이 섬은 작지만은 멜리데 본토로 가는 모든 농산물의 3분의 2를 네. 이곳 고조섬에서 오. 재배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곳에서 재배를 해서 멜리데 섬으로. 예, 그러니까 네, 멜리데 지금. 본토보다는 고조섬이 첫째는 굉장히 비옥하고 네. 그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빅토리아 요새를 이제 들어와 봤는데요. 네.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높은 전망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네. 고조섬 일대를 쫙
보면 네. 특히 이제 일출시와 일몰시에는 그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그 아름다운 색채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동상인가요? 예, 이것은 이제 그 대주교회를 기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 이 안을 제가 이제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이제 알록달록 다양한 그런 그 가게들 네, 뭐 빼놓을 수 없죠. 상점들. 근데 아줄룬근의 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일단은 이 고조섬과 이 멜리드 섬이 네. 바다에서 융기를 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그 해안에 네. 이 아름다운 그 어촌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이런 그 정말 그 가파른 절벽이 만든 이 사진 찍는 사람, 그러네요.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 또 휴가를 떠난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또 네. 휴양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